저는 이 슈퍼컴퓨터보다 우리 쪼호 형님을 믿습니다. 아, 4위가 저 토트넘 4위 예상합니다. 저도. 저희가 막 이런 예측할 때 네. 사실 거의 맞춘 적이 없잖아요. 막 승부 그렇죠. 중계할 때. 아. 저는 4위 토트넘, 전 아스날. 4위 아스날. 네. 아스날이 당연히 사실은 경기력을 봐도 네. 정배이긴 해요. 자, 저는 이제 쪼호 형을 믿고 네. 저도 4위 예측인데 그러면 우리 하루만 그 딱 순위가 정해지는 하루 네. 출연료 몰빵하기 어떻습니까? 아, 좋죠. 아니, 그러면 정배인데.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과연 누가 올라갈 것인가. 이제 네. 4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A매치 휴식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아스날이 28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승점 54점으로 4위에 올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네. 29경기 치렀고 51점으로 5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식기 한 2주 동안의 휴식기를 갖게 되는데 4위 경쟁을 위해서 이 휴식기를 양 팀이 또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휴식기 동안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 국대 안 간 선수들을 가지고 그렇죠. 훈련도 막 열심히 하고 감독들은 휴가 보내면서 좀 구상도 하고 구상도 하고 이런 이제 기간을 갖게 됐는데 네네. 일단 이 아스날과 토트넘, 맨유 이 세 팀이 바로 뭐 1, 2점 차이로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휴식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예측들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또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기사 중 하나가 더선에서 더선. 공신력은 물론 더선이니까 네네. 그렇게 없는 곳이지만 더선에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맞아요. 아, 슈퍼컴퓨터. 그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돌려봤다. 음. 나머지 경기들의 승률과 모든 변수들을 다 대입해서 네네. 순위가 어떻게 맞힐 것인가를 예측해봤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이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순위입니다. 아, 이게 돌린 지금 그렇죠. 상황인가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네네. 배팅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배팅률이고 네네. 저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배팅. 이제 왼쪽에 맨시티 1위, 리버풀 2위. 아, 우승 경쟁에서도 맨시티를 우승으로 뽑았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3위 첼시, 그리고 4위가 아스날. 아, 아스날이 간다. 그리고 5위가 맨유. 5위가 맨유네? 토트넘은 6위까지 밀렸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예상을 했다. 네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뭐 국내 이제 많은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AI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요즘 맨유 상태를 제대로 못 본 게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뭐 예측했다. 이런 기사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또 이런 예측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4위 싸움 예측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또 돌려본 거죠. 이런 이제 예측들이 사실은 최근에 스포츠 데이터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맞아요. 나름 정확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제 뭐 과거의 상대 전적과 선수들의 스탯과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 정도면 이 선수들의 그동안의 흐름, 남은 일정, 그리고 그렇죠. 부상의 정도, 네. 뭐 이런 걸 다 이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래도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예측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다양한 이제 통계 예측 사이트에서 4위를 예상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더선에서 슈퍼컴퓨터 돌린 거고 통계 예측 사이트 538도 예상을 해봤는데 4위 아스날이 올라갈 확률이 67%로 전망을 했고 토트넘 25%, 맨유 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또 각 통계 사이트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저는 이 슈퍼컴퓨터보다 우리 쪼호 형님을 믿습니다. 4위가 저 토트넘 4위 예상합니다. 저도. 우리 저희가 막 이런 예측할 때 사실 거의 맞춘 적이 없잖아요. 막 승부 중계할 때. 저는 4위 토트넘인데 전 아스날. 4위 아스날. 네. 이거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정배에 가까워요. 배팅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는. 예. 그러면 아스날이 당연히 사실은 경기력을 봐도 정배이긴 해요. 아, 맞아. 지금 상황에선 그렇고. 자, 저는 이제 쪼호 형을 믿고 저도 4위 예측인데 그러면 우리 하루만 그 딱 순위가 정해지는 하루 출연료 몰빵하기 어떻습니까?
아 좋죠. 아니 그러면 정배인데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네 명의 기자가 이제 본인의 의견을 냈어요. 4위 누가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아스날의 4위를 예측한 기자가 제임스 롭슨과 시몬 콜링스입니다. 네, 각자 또 입장을 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제임스 롭슨의 이 아스날 예측 이유를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젊은 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시즌이 진행되면서 이 아스날이 자신감이 커진 팀이 됐다. 그리고 챔스 경쟁팀 중에 가장 일관성 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복이 없다 이런 평가고 그렇죠. 아스날은 상위에 있고 그들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아래 팀에 어떤 팀들이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관성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가장 이 아스날을 높게 치는 이유죠. 많은 이 팬분들도 그렇고 예측 사이트도 그렇고 많은 이제 축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아스날, 맨유, 토트넘 이 세 팀을 비교했을 때 가장 일관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은 누가 봐도 아스날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일관적이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아스날을 이제 가장 이 4위 싸움에서 유력한 주자로 만들고 있는 이야기죠. 네네. 자, 그리고 뭐 시몬 콜링스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선발 라인업이 너무 안정적이고 만약에 이제 부상이나 질병이 닥치지 않는 한 아스날은 좋은 위치에 있을 것 같다. 다만 첼시, 맨유와의 빡빡한 일정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것만 잘 치른다면 4위를 또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정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토트넘 4위를 예상한 기자 댄 킬패트릭과 잭 로저인데요. 일단 킬패트릭 기자의 경우에는 콘테 지휘하에 이 마침내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남은 9경기가 좀 낙관적이다. 아스날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인 북런던 더비가 남아있고 이 남은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리버풀과의 경기라고 또 말을 했고요. 잭 로저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웨스트햄 경기가 바로 직전 경기가 이 들쭉날쭉한 기복을 보였던 경기력을 끝내는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손흥민이 돌아왔고 케인은 전성기를 되찾았고 클룹세스키는 이 공격진의 활력과 공격 루트를 더했고 스킵이 곧 복귀할 예정이다. 다음 주 이제 아직 예정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북런던 더비가 열린다면 콘테 감독 아래에서 더 강한 멘탈을 가진 토트넘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킬패트릭 같은 경우는 토트넘 기자잖아요. 네네. 좀 편향됐다. 요 평가에서도 어떤 평가를 했냐면 손흥민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케인의 놀라운 활약. 맞아요. 케인 얘기만 하더라고. 9번과 10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케인이 돌아왔다. 그게 이제 토트넘의 가장 큰 힘이다. 그래서 케인을 계속해서 칭찬하는 멘트를 날려요. 근데 이 기자는 토트넘의 굉장한 긍정 회로를 가진 예측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잭 로저가 뭐 평가한 것도 그렇고 웨스트햄전이나 리즈나 에버튼전에 토트넘이 대승을 거둔 건 맞아요. 근데 그 대승을 거둘 때 과정이 막 좋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미들스브러, 번리, 맨유 이런 팀들에게 잡혔죠. 그냥 잡힌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관적인 경기력도 좀 부족하고 요런 이제 토트넘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정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 둘도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만 아스날이 현 시점에서 가장 그래도 유리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남은 일정을 보면 토트넘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남은 일정 동안 첼시와 맨유를 연달아 상대를 해야 되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조금 리버풀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대부분 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남아있는 일정 보면 확실히 토트넘이 좀 유리하겠습니까? 일단은 일정만 보면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첼시, 맨유, 웨스트햄 좀 강팀들을 만나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토트넘과의 수년 경기도 남아 있어요. 북런던 더비. 그렇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도 이제 아스날도 만나야 되고 리버풀도 만나야 되고 뭐 첼시도 만나야 되고 강팀들과의 이제 연속된 경기가 있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대부분 하위권 팀입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리버풀 그리고 이제 아스날과의 수년 경기 그렇죠. 그 한 경기 정도 한 두 경기 정도만 제외하면 다 좀 하위권 팀들이에요. 그렇죠. 조금 쉽게 갈 수 있다. 이 아스날이나 맨유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워 보이는 경기들도 평균적으로 보면 토트넘보다 조금 순위가 높은 팀들하고 붙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토트넘이 가장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일정상으로 봤을 때 일정상 아스날과 맨유보다 훨씬 좋다. 지금 맨유도 조금 쉽진 않아요. 남은 일정들이. 맨유도 안 좋죠. 리버풀, 아스날, 또 첼시를 만나게 되는 맨유고. 그렇죠. 예. 그래서 토트넘이 가장 일정은 좋고 그 다음에 맨유. 그리고 아스날이 현재는 가장 승점도 많고 네네. 경기 수도 가장 적은 팀이지만 일정은 남은 가장 일정이 안 좋다. 빡빡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유와 토트넘은 아스날이 한번 미끄러질 때 그때 안 미끄러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같이 안 미끄러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 결국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복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끝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요 세 팀의 4위를 행방을 가릴 만한 포인트가 딱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맞대결. 일단 아스날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맨유와 토트넘을 다 만나고 이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날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맨유 같은 경우도 아스날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저 맞대결이 이제 남은 경기에서는 6점짜리 경기들이 승점 6점짜리 경기 계속 펼쳐져요. 네네. 그때 어떤 팀이 가장 좋은 성적을 얻어가느냐 가장 중요하고 일단 아스날 입장에서는 맨유와 토트넘만 이기면 가장 승점으로 유리하니까 자기 손으로 4위를 만들 수 있다. 자력으로 4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도 이 지금 남은 경기들에서 맞대결을 이기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 토트넘과 맨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스날이 우리보다 승점이 많으니까 한 경기라도 우리가 잡아서 가까워지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세 팀이 맞대결을 할 때가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일관성. 아까 계속 언급했던 그 일관성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가장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냐면 첼시랑 맨유나 웨스트햄이나 뭐 토트넘 만나는 거나 뭐 이런 이제 중요한 일정들 다 좋은데 언제나 그 4위 싸움을 할 때 그리고 챔스 우승 경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막판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지금까지 안 미끄러지고 있는 팀이 아스날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스날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많은 또 예측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성 문제. 맞아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을 좀 생각해 보면 일관성은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 리그 경기 5경기 중에 뭐 4경기를 이겼다. 뭐 이렇게 하지만 중간중간 컵 대회는 또 막 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은 없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콘테의 전술 컨셉 자체는 일관적이다. 그래서 콘테가 지금 있다는 게 이 토트넘에게는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맨유 같은 경우는 경기력의 일관성도 없고 전술 자체도 랑닉과 안 맞아 보이면서 전술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이제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자면 맨유는 미끄러지는 경기가 많을 것 같다. 남은 일정 중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이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런던 더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두 팀의 맞대결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경기는 아직 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번에 이제 원래대로면 1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경기는 진짜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정말 라이벌 매치인데다가 역대급 약간 북런디 더비가 될 것 같은데. 좋은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두 팀인데다가 그리고 물론 이제 아스날이 조금 더 이제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아스날처럼 패스 주고받으면서 올라오는 팀이 가장 좋은 먹잇거리거든요.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스날이 조금 우세해 보이긴 하는데 콘테 감독의 축구에서는 맨시티도 잡았던 적이 있을 만큼 상성만 맞으면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는 또 그런 힘이 있고 하니까 그 경기가 진짜 기대가 되는 매치죠. 좀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도 출연료 몰아주기 몰빵 전 토트넘 4위 페노님 아스날 4위 전 아스날 4위 출연료 몰빵 갑니다. 출연료 몰빵
아무튼 네. 그 경기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프리미어리그 4위 싸움은 정말 재밌을 것 같다. 네네. 네. 그리고 2주 동안의 그 휴식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